역사는 엿셈. 호랑이는 범호자. 왜 웃어? 다지. 안녕하세요. 역사는 엿셈의 여동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코끼리 편을 준비했는데 이번엔 다른 동물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른 동물이라고요? 선생님 이번에 어떤 동물인가요? 연관되는 단어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래 좋아요. 어서 내보세요. 용맹함의 상징. 아 알겠다. 사자. 아니요. 또 들어보세요. 싸나운 맹수. 우리나라의 상징이기도 한 이 동물은? 아 알겠어요. 이건 호랑이네요. 맞아요.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호랑이에요. 우리나라는 호랑이 그림을 많이 나타내고 심지어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가 호돌이,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도 수호랑이였죠.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호랑이 그림이 이곳저곳이 많고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에는 호랑이가 많이 없었고 일본은 아예 호랑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엔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호랑이 서식지였다고요. 조선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당연하죠. 조선왕조실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록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호랑이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온 것이고 그만큼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실록에 기록된 호랑이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호랑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어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호랑이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범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호랑이 순 우리말은 범이에요. 호랑이는 범호자에 일이랑자, 즉 범과 일이를 합쳐서 부른 말로 잔인하고 사납고 욕심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점차 호랑이라는 말이 범을 대신하면서 널리 쓰이게 된 것이지요. 아 그렇게 된 거네요. 원래 범이었는데 호랑이라고 변화되면서 불려진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호랑이는 조선 말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들에게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이 1894년 2월 조선에 와서 1897년까지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조선 전체를 통해 가장 특출난 맹수는 호랑이였다. 처음에 나는 호랑이의 존재와 약탈행위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호랑이가 마을을 습격했고 소년과 어린이가 호랑이에게 잡혀가 언덕에서 먹혔다는 등 계속해서 들려오는 호랑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책은 영국인 지리학자가 조선을 여행 다니면서 쓴 것인데 그때도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사벨라가 또 이런 이야기도 적어놓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줌마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일이 있었다. 물을 길러 간다고 잠깐 나갔다가 그만 병고를 당한 것이다. 나중에 보니 사람은 없고 핏자국과 사람다리 한 짝만 남았다. 오죽했으면 중국 속담에 이런 것도 있다. 조선에서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1년의 반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의 문상을 간다. 오, 호랑이의 무서움이 외국까지 알려졌겠어요. 맞아요. 1909년 12월 12일에 한 프랑스 신문에 호랑이가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 이야기가 조선에도 네, 조선왕조실록에 거의 모든 왕 제위기에 호랑이 사건이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개국하던 해 1392년부터 나와요. 성 안에 들어온 호랑이를 흥국리 사람이 쏴 죽였다. 와우, 호랑이가 조선 왕조 첫 해부터 등장하네요. 그리고 태종 제위기에는 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경차관 김기지가 아뢰니 경상도에 호랑이가 많아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아니 경상도 이 지역에서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을 호랑이가 잡아먹은 거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궁궐까지 왔습니다. 네? 궁궐까지요? 밤에 호랑이가 궁궐에 근정전 때려왔었다. 그리고 궁궐로 들어와서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었어요. 창덕궁의 소나무 숲속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었다. 좌우 포도대장에게 수색해 잡도록 행하였다. 아니 궁궐로 들어와 사람을
또 있어요. 심지어 궁궐로 들어와서 어미 호랑이가 새끼도 낳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창덕궁 안에서 어미호레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한 2마리가 아니라고 한다. 병조로 하여금 군사를 많이 내고 군령을 어미하여 꼭 잡게 하라. 그럼 호랑이를 잡기 위해 경찰과 군인들이 움직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호랑이가 궁궐로 들어와 피해를 주니 왕도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경호를 강화시키고 잡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가축한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목장이 호랑이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호랑이가 목장까지 가서 피해를 줬다고요? 그렇죠.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큰 호랑이가 매도 목장에 들어가서 궁궐을 상하게 하였는데 강화부사 이정관이 호랑이를 잡자 왕이 비단을 하사하였다. 아니, 잠깐만요. 강화도는 섬 아닌가요? 호랑이가 강화도를 어떻게 간 거예요? 원래 섬에 살고 있었나? 원래 호랑이는 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원래 저지대 습지에 서식하는 동물로 물을 좋아하고 헤엄도 잘 칩니다. 원래 섬에 산 것이 아니고 헤엄쳐서 바다 건너 목장을 습격하여 말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우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네요. 그리고 섬에 목장이 있는 것도 의외였어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말 목장을 육지에서 가까운 섬에 설치한 경우가 많았어요. 육지에 목장을 세우면 호랑이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종종 바다를 헤엄쳐 가서 목장에 피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진짜 그러면 목장에 있는 가축들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제주도에 말과 목장이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호랑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주도 무사조원이 제안하기를 제주도는 땅이 따뜻하고 풀이 무성하며 호랑이가 없어 축산이 잘 번식합니다. 국마를 번식시키고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제주도는 호랑이의 피해가 없어 말이 잘 번식하였고 제주도 밖으로 나가질 않아서 말의 수가 점점 늘어난 것이지요. 육지나 육지 가까운 섬에 있는 목장은 호랑이에게 종종 습격을 당한 것이고요. 이처럼 호랑이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었지만 가축들도 잡아먹는 등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럼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호랑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잘 세웠나요? 아, 그건 말이죠. 2부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엿쌤.